안녕하세요. 이번 발표를 맡은 오조의 한보람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맡은 주제는 동기, 비동기입니다. 우선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동기, 비동기 방식을 왜 해야 하냐면 자바스크립트는 기본적으로 동기 처리를 하기 때문에 결과가 오래 걸리는 코드를 작성하면 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출력을 하지 않습니다. 결과를 출력하기 전까지 출력 중이라는 문구 정도는 나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비동기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동기, 비동기 방식은 여러 가지 알아두면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꼭 알아야 합니다. 우선 목차부터 보겠습니다. 가장 핵심 내용인 동기, 비동기 개념을 알아봅니다. 동기, 비동기 하면 빠질 수 없는 블로팅, 논블로팅의 개념을 알아보고 나서 이 넷의 조합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조원들의 후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동기식인 싱크로노스입니다. 동기식이란 클라이언트가 서버에게 요청을 보내면 서버는 다른 작업을 처리하지 않고 요청을 우선적으로 수행할 것을 의미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파란 줄과 빨간 줄에 요청과 응답이 있는데요. 사진 그대로 이 클라이언트가 서버에게 요청을 보내면 응답을 받기 전까지 아무런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응답을 받게 되면 그때가 돼서야 다른 요청을 처리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를 동기식, 즉 동기라고 합니다. 이처럼 동기는 요청을 보내고 응답을 받는다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장점은 요청과 응답의 순서를 보장받는다는 점이고 단점은 이 응답이 지연이 되면 무작정 기다리게 된다는 점입니다. 응답이 지연되면 뒤에 들어오는 요청들은 연결 가능한 스레드가 없으니 여러 가지 이슈가 발생할 수 있겠죠. 대표적인 동기 구조가 쓰이는 곳은 채팅이나 웹서버, 계산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채팅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메시지를 전송을 하면 이 서버가 다른 사용자에게 메시지를 전달을 해주죠. 이처럼 메시지를 서버에게 전송을 하고 서버는 다른 사용자에게 그 메시지를 바로 전송하는 방식을 쓰기 때문에 동기적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웹서버는 클라이언트로부터 요청을 받아 처리하는데 각각의 요청을 순차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동기적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계산기는 입력값을 받아서 연산을 하고 그 결과를 반환하는 구조로 동기적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기식은 응답이 지연돼도 계속 기다린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보완한 방식이 비동기식입니다. 비동기식을 영어로 에이싱크로노스라고 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보내고 나서 응답을 기다리지 않고 다음 요청을 보내고 있죠. 비동기식은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보냈지만 서버의 응답은 언제 받아도 상관없다는 뜻으로 응답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응답을 기다리지 않으니 순서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장점은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보내고 나서 응답을 기다리지 않으니 다른 일을 할 수가 있어 효율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결과값이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에는 적합하지 않고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콜백 함수가 필요하니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비동기식 구조를 주위로 쓰이는 곳은 웹 애플리케이션,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게임 서버가 있습니다. 이 세 곳은 많은 사용자들이 동시에 접속할 수 있고 또 동시에 요청 보낼 수도 있는 곳입니다. 이 많은 요청의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비동기식 방식을 이용합니다. 이제 블로킹, 논블로킹을 설명해 드릴 건데요. 아까 동기 작업은 이 결과가 반환될 때까지 대기한다고 말씀드렸죠. 이때 해당 함수가 블로킹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동기, 비동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블로킹, 논블로킹의 개념도 알아야 합니다. 블로킹, 논블로킹은 제어권을 건네주느냐, 안 주느냐로 구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어권은 행동할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먼저 블로킹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두 개의 함수가 있죠. 블로킹은 A 함수가 B 함수를 호출하면서 제어권도 B 함수에게 넘겨줍니다. 제어권을 넘겨받은 B는 함수를 실행하고
이 A는 B에게 제어권을 넘겨주었기 때문에 함수 실행을 잠시 멈춥니다. 아까 제어권을 행동할 수 있는 권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즉, 이 제어권을 넘겨주었으니까 A 함수는 잠시 실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죠. 그리고 B는 이제 함수 실행이 끝나면 자신을 호출한 A에게 제어권도 돌려주고 이 결과값도 같이 돌려줍니다. 이거를 블로킹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논블로킹입니다. 논블로킹은 A 함수가 B 함수를 호출해도 제어권은 그대로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A 함수가 B 함수를 호출하면 B 함수는 실행이 되지만 제어권은 A 함수가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A 함수는 자신의 코드를 계속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B 함수의 결과값은 어디로 갈까요? 조합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네, 이 표는 이 네 개의 조합을 보여주는데요. 여기서 논블로킹을 한번 먼저 볼까요? 여기 동기일 때는 완료될 때까지 계속 호출을 합니다. 이 초록 함수는 계속 안 됐다고 말하고 있는 거고요. 완료가 되면 그때서야 이 결과값을 돌려주고 이 파란 함수는 이 완료값을 사용을 할 거예요. 비동기일 때는 완료되는 시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라고 냅두고 콜백 함수로 결과값을 받을 뿐입니다. 블로킹은요. 두 개 다 파란 함수는 결과가 반환될 때까지 그냥 대기합니다. 여기도 대기, 여기도 대기. 다만 동기식은 반환값을 기반으로 한 다음 반환값을 기반으로 다음 함수를 진행할 거고 비동기식은 호출 함수로 반환값을 받는데 그 값을 바로 이용할지 안 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즉 블로킹, 논블로킹은 한 작업이 처리되는 동안 다른 작업도 처리될 수 있는지에 대해 나타내고 동기, 비동기는 작업들의 결과값을 순서대로 실행하는지 아닌지에 대해 나타냅니다. 각각의 조합을 코드와 함께 자세히 보겠습니다. 우선 동기 블로킹입니다. 여기 파란색 사진 먼저 보시면 파란 함수는 초록 함수의 리턴 값을 필요로 해서 호출하는 동기식입니다. 그리고 파란 함수에서 초록 함수를 호출할 때 제어권도 넘겨줍니다. 그렇게 제어권을 초록 함수에 넘겨주면 초록 함수가 실행을 완료해서 이 리턴 값과 제어권을 돌려줄 겁니다. 그때까지 파란 함수는 계속 기다리게 되는 이게 동기 블로킹 방식입니다. 여기 코드 먼저 보시면 티처 함수를 먼저 실행을 하는데요. 티처 함수를 실행하게 되면 선생님이 입시라라는 여기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그리고 스튜던트 함수가 실행되는데요. 이때 스튜던트 함수가 실행이 되면 티처 함수는 대기하게 됩니다. 언제까지? 스튜던트 함수가 리턴 값과 제어권을 돌려줄 때까지. 여기 보시면 스튜던트 함수는 포문으로 문제 푸는 메시지를 반복해서 출력합니다. 그리고 포문이 완료되고 나서야 다시 티처 함수가 실행이 되고 선생님이 퇴실하신다는 이제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티처 함수는 스튜던트 함수가 리턴할 때까지 기다리는 블로킹 방식. 그리고 완료하게 되면 순서대로 자신의 메서드를 완료하는 동기 방식이 되기 때문에 동기 블로킹 방식이 성립하게 됩니다. 다음은 동기 논블로킹입니다. 노란 사진을 먼저 볼게요. 파란 함수는 초록 함수를 호출을 합니다. 이때 파란 함수는 초록 함수에게 제어권을 주지 않고 자신의 코드를 계속 실행함으로써 논블로킹 방식이 됩니다. 그런데 파란 함수는 초록 함수의 리턴 값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간중간 초록 함수에게 실행을 완료하는지 물어봄으로써 이게 동기식 구조가 성립합니다. 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퇴근 시간 조회 버튼을 누르게 되면 퇴근 시간을 초 단위로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이 영상의 코드가 바로 이건데요. 버튼을 누르면 체크타임 함수를 불러오고 이 체크타임 함수는 세팅된 퇴근 시간과 여기 6시죠. 그리고 현재 시간을 빼서 여기 현재 시간을 빼서 남은 시간을 초 단위로 불러오는 코드입니다.
저희는 이 퇴근 시간 조회하는 이 코드를 여기에 초록색 함수로 가정을 하고 이 파란 함수는 여기 가상의 직원 A가 하는 업무로 가정을 했습니다. A 직원은 자신의 업무를 하면서 퇴근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계속 알고 싶으니 초록색 함수를 이제 수시로 확인을 하겠죠. 초록 함수가 즉 이 코드가 완료됐다는 뜻은 퇴근 시간인 거예요. 그러면 A 직원의 업무도 이 이후로 바로 끝이 나겠죠. 이처럼 직원은 퇴근 시간 조회 함수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의 업무는 따로 계속하니까 논블로킹 방식이 되는 거고 중간중간 수시로 퇴근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도 하고 이 퇴근 시간 조회 코드가 끝이 나는 거에 영향을 받아 퇴근을 함으로써 동기식 구조가 됩니다. 이제 다음은 비동기 블로킹 방식입니다. 파란 함수는 초록 함수의 리턴 값에 신경을 쓰지 않고 콜백 함수를 보내서 비동기식 방식을 완성을 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초록 함수의 작업에 관심은 없는데 파란 함수는 초록 함수에게 제어권을 줌으로써 블로킹 방식을 또 완성을 합니다. 그래서 파란 함수는 자신과 관련 없는 초록색 함수가 끝이 날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 결과값을 먼저 보면 직원이 출근을 하고 본인이 일을 시작을 하고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상사에게 서류를 제출을 하죠. 직원은 서류를 제출을 하고 그 서류가 상사에 의해 검토 완료될 때까지 직원은 본인의 일을 할 수가 없어. 이 상사가 많이 심심한 거죠. 제출한 서류의 검토가 끝이 나고 메일로 결과를 통보받은 뒤에야 직원은 본인 일을 마저 마칠 수 있습니다. 조금 불합리하죠. 이 코드를 보시면 이 employee 함수로 실행이 됩니다. employee 함수 진행 중에 매니저라는 함수를 불러오게 되고 이 employee 함수는 잠시 대기 상태로 놓이고 매니저 함수가 진행이 되는데요. 매니저 함수는 이 프로그레스 값이 100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프로그레스 값이 100보다 커지면 검토가 끝났다는 메시지랑 함께 매니저 함수는 종료가 됩니다. 매니저 함수가 종료되고 나서야 인플로이 함수는 여기 20% 이후에 나머지 작업을 끝내고 자신의 작업이 완료됐다는 코드를 보내게 됩니다.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동기 블로킹의 방식의 경우 비효율적이고 좀 어떻게 보면 동기식 블로킹과 차이가 거의 없어 잘 쓰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은 비동기 논블로킹 방식입니다. 여기 파란 함수가 초록 함수를 호출을 할 때 제어권을 초록 함수에게 주지 않음으로써 논블로킹 방식이 성립이 되죠. 따라서 초록 함수를 호출한 이후에도 멈추지 않고 자신의 코드를 계속 실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초록 함수를 호출을 할 때 콜백 함수를 같이 주는데요. 초록 함수는 자신의 작업이 끝나면 파란 함수가 준 콜백 함수를 실행할 거예요. 이거를 비동기 논블로킹 방식이라고 합니다. 결과값을 보시면 사원은 본인 작업을 하다가 상사에게 서류를 제출하고 다시 본인의 일을 하러 갑니다. 상사는 작업을 검토를 하고 그동안 사원은 계속 자신의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상사는 검토가 끝나면 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내기만 하면 됩니다. 코드를 보면 아까랑 똑같이 employee 함수로 시작합니다. 서류를 제출하면서 매니저 함수를 호출을 하는데 이때 employee 함수는 제어권을 넘기지 않기 때문에 바로 본인 일을 여기서 하러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실행된 매니저 함수를 보면 10마다의 진행률을 보여주고 100이 되면 이 콜백 함수를 호출하여 이 콜백 함수는 매니저의 파라미터로 가고 그래서 여기서 매니저에서 콘솔 로그로 저희가 되어 있죠. 이거를 해서 이메일을 확인하라고 메시지를 출력하고 여기 보시면 클리어 인터벌 함수로 갱신을 중단합니다. 즉 사원이 상사에게 자료를 넘겨주지만 자신의 업무를 계속할 수 있어서 논블로킹. 콜백 함수로 상사는 자신의 결과값을 넘기니 비동기식 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동기, 비동기, 블로킹, 논블로킹 은 서로 비슷하지만 바라보는 관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동기식, 비동기식은 순서의 여부와 결과값의 영향 여부의 차이인 거고요. 블로킹과 논블로킹은 제어권의 위치가 이동하는지, 이동하지 않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메소드나 프로그램을 배울 때 동기, 비동기 개념이 나올 수 있는데
좀 추상적인 개념이라서 많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략적인 개념으로 적고 공부를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후기입니다. 대부분 성장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 좋았다고 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